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진재랑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소니. 지금 한창, 물론 그전에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지만 득점왕이 오르면서 EPL 더욱더 인기가 더 폭발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 소니인데, 그 소니가 이 소니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즈 연주자들 가운데서 소니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주자들 되게 많은데, 혹시 그분들께서 이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소설, 미국 사회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 인종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테고, 그런 인종 문제에 관련된 글들이나 책들을 읽다 보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제임스 볼드윈이에요. 1950년대 이후 후반부에 아주 훌륭한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 에세이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몇 편을 좀 읽어봤는데 저하고는 그닥 그렇게 맞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러면 맞지 않으면은 안 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시 보게 돼요, 숙제처럼. 왜냐? 아니,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글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문이다, 그죠? 굉장히 떠받든단 말이에요, 문학성적으로. 그래서 저도 한참 부족한 천출인지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 가치를 갖다가 나도 조금은 맛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 눈높이가 되게 낮아서인지 그걸 다 만끽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채널의 독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신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어떤 가이드나 어떤 이런 역할을 조금 해주신다면, 제임스 볼린의 특징은 이런 거고, 이걸 더 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임스 볼드윈의 단편 소설을 제가 몇 편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소니스 블루스라는 작품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한번, 짧은 단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신 대비해주랴, 자료 준비해주랴, 강의하랴 하다 보니까 정말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요즘에 없었어요. 늘 불만인 거죠. 뭔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썩는 것 같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이렇게 단편 소설이라도 한 편 읽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대충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은 흑인을 대표하는 이 형이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좀 방황을 많이 하죠. 학교도 중퇴도 하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변변한 어디를 좀 이렇게 갔다 오고, 직업도 잘 구하지 못하고, 분명히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불리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데도,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자로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 이제 안 좋은 구렁텅이로 약간 빠지는 것 같고, 되게 막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그 형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 주인공인 형한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생에게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이 대목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려고 짤막한 단락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 소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는 바로 재즈, 그죠? 어떤 흑인의 어떤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스, 재즈, 이런 데에서 뭔가 이렇게 가능성, 미래를 좀 찾아보는, 그리고 이 형과 동생의 어떤 교감, 나아가서 이 흑인들의 어떤 출국,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옮겼다는 데 더 의의가 있는 소설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주인공의 아버지와 동생에게 있었던 사건, 되게 비극적인 사건을 어머니의 입으로 전달되는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 소설의 맛도 조금만 보시고 더 나아가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임스 볼드윈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시고 나아가서 이 소설 다른 소설로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영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소니스 블루스가 국내 번역도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많이 팔린 책은 아닌 것 같고 대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번역 숙제로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영문과에서.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소니스 블루스 뭐 해서 번역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자, 저는 어쨌거나 이 대목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아버지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대목이에요. 그는 공장에서 어떤 일자리를 하나 가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like all young folks, 당시 뭐 젊은이들 다 그렇듯이 그죠? 토요일 날 밤에 그냥 공연하는 걸 좋아했대요. 뭔가 이제 악기를 다룰 줄 알았나 보죠. 토요일 날 밤, 어떻게 보면 삼촌이겠죠. 너의 아빠는 여기저기 쏘다녔겠죠. 춤추러 가고, 그죠? 뭐 그런 거, 클럽 가고, 그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사람들하고 그냥 토닥토닥 얘기도 하고, 그죠? 앉아가지고. 그리고 너의 삼촌은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는 거죠. 목소리가 좋았다는 거죠. 목소리를 갖고 놀았대요. 기타에 맞춰가지고, 그죠? 근데 문제는 특정한 토요일입니다. 그 특정한 토요일 날 밤에 삼촌과 너의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밤늦게. 그리고 조금 둘 다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날 밤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마치 낮처럼 밝았대죠. 그리고 삼촌은 좀 기분이 좀 좋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흥얼흥얼 콧노래도 불렀고, 그 다음에 어깨 위에 이제 기타를 딱 던져내고, 그죠?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들 아래에는 도로가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그죠? 그리고 젊었을 때이니까 삼촌은 약간 늘 좀 되게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은, 그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언덕을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되는데 하필이면은 뛰어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뛰어 내려가 봐야지. 그리고 뛰어 내려갔대요. 당연히 기타는 어깨에 짊어진 상황이었으니까 엉덩이 쪽에 부닥치고 막 소리가 막 덜컹덜컹 나면서 막 뛰어 내려갔겠죠. 그리고 일단 도로를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뒤에서 이제 쉬야도 하고 시원하게.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동생이 막 그렇게 뛰어가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흐뭇했겠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미소를 지었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월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뒤따라서 언덕을 내려왔겠죠. 천천히. 그때였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는 동시에 보세요. 삼촌이 아빠의 동생이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온과 동시에 도로 속으로, 그죠? 달빛 속으로, 어두운 데서 환한 쪽으로. 그리고 막 도로를 다시 건너오려고 할 찰나였어요. 그때 아버지도 그 언덕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 왜인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조짐이 안 좋았던 거죠. 자동차에는 백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백인들은 전부 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았던 거죠. 딱 먹잇감 보듯이 바로 삼촌을 보았어요. 아빠 동생을 보았어요.
그랬더니만 걔네들이 무슨 옛날에 그 말 타고 가다가 무슨 사슴 하나 본 것처럼 야호 막 그죠? 와 소리도 지르고 막 고함도 지르면서 자동차를 곧장 그에게로 그냥 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재밌자고 그죠? 지금 재밌는 지금 드라이브 중이거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운전 중이거든요. 그냥 어쩌면 맞아요. 정말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죠? 같은 인간인데 놀래주려고 그랬겠죠. 놀래주려고 무섭게 하려고 그죠? 가끔 요즘도 그러듯이 그죠? 알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소년이 누굴까요? 삼촌이었겠죠. 갑자기 삼촌을 아들 그죠? 보이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얘 역시나 이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얼이 빠져가지고 자동차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가 도망치려고 할 그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아빠가 들었다. 너희 아빠 그러더라. 들었다고. 동생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언제? 그 자동차가 그를 탁 치고 갔을 때. 그리고 그 기타의 나무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소리가 기부할 때. 그래서 여기서 기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동차에 짜부라지는 걸 기부라고 표현한 거죠. 왜 기부가 주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기타에 있었던 그 기타 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팅팅팅게 나갔겠죠. 그럼 소리를 냈겠죠. 그리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소리로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인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사람을 쳤다. 근데 막 웃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야 가자 도망가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계속 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날까지도 그 자동차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랭랑을 쳤다. 영문도 없이 뭐 사태는 일단락 되지도 않았다. 그죠? 그리고 그게 일단락 될 수 없는 처벌이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겠죠. 당시에 흑인의 목숨값은 정말 쌌으니까. 그리고 백인 사회에서도 이걸 구태여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Time your father got down the hill. 너희 아버지가 언덕을 내려왔을 때, 그죠? 그 동생은 단지 뭐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피 여기저기 펄프 구겨진 뭔가가 종이처럼, 그죠? 단지 이거에 불과한 거였던 거죠. 이 소설 단편인데 소설 후반부에 정말 이 동생도 재즈 음악을 하거든요. 마치 그 아빠, 이 삼촌처럼 되게 굉장히 격정적으로 마치 약간 성행위를 약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대목이 더 이 소설을 갖다가 기억하게 만드는 대목인데 어쨌거나 그 앞부분 저는 좀 약간 전반부 중에 한 대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957년 작품이에요. 굉장히 옛날 작품인데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그 흑백 갈등, 흑인의 어떤 문제,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이런 글이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짧은 분량이니까 영어 공부한다는 셈 치고 교양을 늘린다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임스 볼드윈의 어떤 매력, 참맛에 대해서 저에게도 좀
더 큰 가르침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가르침을 주시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